그날 나는 그의 목을 칼로 그었다. 피가 솟구치는 순간 그의 눈에 스치던 공포가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왜 그래? 라고 속삭이듯 중얼거리는 그 목소리가 오히려 내 분노를 더 키웠다. 복수란 이런 거다. 사랑했던 손으로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새기는 것.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비가 내리면 더 그렇다. 나는 강남의 번화가 한복판, 그 커피숍에서 처음 그 여자를 만났다. 내 손에는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이 선명하게 새겨진 사진이 쥐어져 있었다. 민준과 나는 3년째 사귀는 사이였다. 그는 IT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30대 남자, 나는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불안정한 삶을 꾸려가고 있었다. 우리 관계는 안정적이지 않았다. 그는 항상 바빴고 나는 그 빈자리를 채우려 애썼다. 하지만 그날 아침 테스트기를 보며 나는 처음으로 미래를 꿈꿨다. 우리 아이, 민준의 아이,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다. 커피숍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커피 향이 코를 자극했다. 민준은 약속 시간보다 10분 늦었다.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보며 기다렸다. 강남의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고급스러운 쇼핑백을 든 여자들, 서둘러 출근하는 셀러리맨들. 그 속에서 나는 작고 소중한 비밀을 안고 있었다. 민준이 도착했을 때 그의 얼굴은 평소처럼 피곤해 보였다. 미안, 트래픽이 심했어. 그는 웃으며 내 뺨에 가볍게 입맞춤을 했다. 나는 주저하며 사진을 보여줬다. 준, 나 임신했어. 그의 눈이 커졌다. 순간 기쁨인지 충격인지 모를 표정이 스쳤다. 진짜. 와, 이게. 우리 애. 그는 내 손을 잡고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어색했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미래를 이야기했다. 결혼, 집, 아이 이름. 민주는 내가 다 책임질게 라고 말했다. 그 말에 나는 안도했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안정감. 하지만 그 안정은 불과 30분 만에 산산조각 났다. 커피숍 문이 다시 열리며 검은 코트 차림의 여자가 들어왔다. 30대 중반쯤, 세련된 단발머리에 날카로운 눈매. 그녀는 우리 테이블로 직행했다. 민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누구세요? 나는 본능적으로 물었다. 그녀는 나를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칼날처럼 예리했다. 저는 박지은입니다. 민준 씨의 아내예요. 세상이 멈췄다. 아내. 민준의 아내? 나는 민준을 쳐다봤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지은아, 여기서 뭐해? 이건, 그는 말을 더듬었다. 지은은 핸드백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결혼증명서였다. 증거가 필요하세요? 여기 있어요. 2년 전 제주도에서 올린 거예요. 그녀의 눈은 나를 꿰뚫었다. 그리고 당신 임신했다고? 민준 씨 아이라고? 웃기지 마세요. 그건 불가능해요. 나는 손에 쥔 테스트기 사진을 내려다봤다. 두 줄이 갑자기 희미해 보였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사귀는 사이예요. 3년째 내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코웃음을 쳤다. 3년. 그럼 제가 결혼한 2년 동안 뭐 하셨나요? 첩으로. 아니면 속았나? 민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은아,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여기서 이러지 마. 하지만 지은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향해 말했다. 민준 씨는 결혼 후에도 바람을 피웠어요. 여러 여자랑. 당신이 마지막인가 봐요. 하지만 아이. 그건 증명해보세요. DNA 검사라도 하시든가. 그 순간 내 세계가 무너졌다. 배신의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다. 민주는 나를 잡으려 했지만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너 정말
아내가 있었어. 내 눈물이 흘렀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말할 타이밍을 못 찾았어. 이혼하려고 했어. 그 말은 더 큰 상처였다. 이혼. 그럼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왜 아이를 가지게 했어? 나는 커피숍을 뛰쳐나왔다. 비가 내리는 거리를 달렸다. 뱃속의 아이가 느껴졌다. 작고, 무섭고, 외로운. 집으로 돌아온 나는 며칠 동안 문을 잠그고 있었다. 핸드폰은 꺼놓았고, 민준의 연락은 무시했다. 지은의 얼굴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의 그 자신만만한 미소. 증거를 요구하던 그 태도. 왜 나한테 직접 왔을까? 복수. 아니면 경고. 나는 인터넷에서 민준을 검색했다. 그의 소셜미디어, 회사 프로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지은의 이름으로 검색하자 그녀의 인스타그램이 떴다. 고급스러운 삶의 사진들. 제주도 결혼식, 민준과 함께 찍은 사진. 그 사진 속 민준은 웃고 있었다. 나와 함께 있을 때처럼. 분노가 치밀었다. 나는 아이를 지켜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민준은 사라졌다. 그의 회사에 전화했지만 박민준 씨는 휴가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녀의 답은 빨랐다. 좋아요. 내일, 당신 집 근처 카페에서. 다음 날, 우리는 다시 마주쳤다. 이번에는 그녀가 먼저 도착해 있었다. 임신 초기인가 봐요. 조심하세요.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동정심이 스며 있었다. 왜 민준 씨한테 직접 안 가고 나한테 왔어요? 나는 물었다. 지은은 커피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민준 씨는 변태예요. 아니, 바람둥이라고 해야 할까요? 결혼 전부터 여러 여자랑 놀았어요. 나도 처음엔 속았죠. 하지만 증거를 모았어요. 이혼 소송 준비 중이에요. 당신도 피해자잖아요. 그녀의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 나도. 하지만 왜 그녀는 나를 증오하는 눈빛으로 봤을까? 당신이 임신 소식을 듣고 민준 씨가 동요하는 걸 봤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또 다른 여자가 생겼구나. 그래서 증거를 요구한 거예요. 당신이 속지 않게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임신했었어요. 1년 전, 하지만 유산했어요. 민준 씨 탓에 스트레스 받다가. 그 비밀은 나를 더 깊은 구렁으로 밀어넣었다. 우리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민준의 과거, 그의 거짓말, 회사에서의 소문. 지은은 사진과 메시지 스크린샷을 보여줬다. 다른 여자들. 수십 명, 나는 구토가 날 것 같았다. 이혼하면 재산 분할로 그를 망하게 할 거예요. 지은이 말했다. 당신도 같이 하세요. 아이를 위해. 하지만 내 마음은 복잡했다. 복수. 그게 아이를 위한 길일까? 밤에 누워 배를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민준의 아이, 하지만 그의 피가 흐르는 아이, 지은의 말대로 나는 DNA 검사를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포기할까? 서울의 밤은 조용했다. 하지만 내 가슴속은 폭풍이었다. 며칠 후, 민준이 내 집 문을 두드렸다. 열어, 지은아. 이야기하자. 그는 술에 취해 있었다. 나는 문을 열었다. 그의 얼굴은 멍들어 있었다. 지은이가 나 때렸어. 이혼 안 해준다고 그는 울었다. 그 눈물을 보니 옛사랑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아이는 지켜줄게. 그는 내 배에 손을 얹으려 했지만 나는 피했다. 증거를 가져와. 내가 정말 아버지인지. 민준의 눈이 흔들렸다. 뭐? 왜 그래? 믿지 않아?
믿을 수 없어. 내 아내가 증거를 요구했듯이 나도 할게. 그 말에 그는 무너졌다. 알았어. 검사하자. 하지만 나 버리지 마. 그는 떠났다. 그 후 우리는 병원으로 갔다. DNA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 나왔다. 양성. 민준의 아이였다. 하지만 그 결과는 기쁨이 아니라 더 큰 고통을 가져왔다. 왜냐하면 그날 지은에게서 연락이 왔기 때문이다. 민준 씨가 자살 시도했어요. 당신 때문이라고 해요. 세상이 다시 무너졌다. 자살. 내 복수 때문에? 나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민준은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다. 손목에 붕대가 감겨 있었다. 지은이가 다 말했어. 내가 복수한다고. 그의 목소리는 약했다. 나는 울었다. 미안해. 하지만 너도 날 배신했어. 그는 고개를 저었다. 사랑했어. 정말로 그 말은 독이었다. 사랑. 그게 배신의 변명인가? 퇴원 후 민주는 변했다. 그는 이혼을 서둘렀고 지은과 재산 싸움을 벌였다. 나는 그 사이에서 갇혔다. 배가 점점 불러오고 피로가 쌓였다. 지은은 나를 찾아왔다. 함께 싸웁시다. 민준을 무너뜨려요. 그녀의 눈은 불타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복수의 불씨가 피어올랐다.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민준의 회사 비밀. 그는 클라이언트 돈을 빼돌린 적이 있었다. 지은이 증거를 가지고 있었고 나는 그의 컴퓨터 비밀번호를 알았다. 밤에 그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파일을 복사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경비원이 지나가는 소리에 숨을 죽였다. 그 파일들은 민준의 인생을 끝낼 무기였다. 횡령, 세금 탈루, 심지어 성추행 소문. 다음 날 우리는 변호사에게 그 증거를 넘겼다. 민준은 체포됐다. 뉴스에 그의 얼굴이 나왔다. IT 업계 스타, 횡령 혐의로 구속. 나는 TV를 보며 떨었다. 지은은 내 옆에 앉아 있었다. 이게 공평한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내 가슴은 텅 비었다. 아이가 태어날 텐데 아버지는 감옥에 있다. 출산일이 다가왔다. 고통 속에서 나는 민준을 생각했다. 그의 미소, 그의 거짓말. 아이가 울음소리를 내는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 아이는 내 거야. 민준의 그림자는 지울 거야. 지은은 병실에 왔다. 축하해요. 이제 우리 둘 다 자유예요. 하지만 자유? 그건 환상이었다. 민준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내가 우리 아들을 망쳤어. 그녀의 저주가 내 귓가를 파고들었다.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복수의 대가를 느꼈다. 민준은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다. 너를 용서해. 하지만 나를 용서할 수 있나? 그 편지는 불태웠다. 하지만 불꽃은 내 마음을 태웠다. 지은과 나는 멀어졌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나는 홀로 아이를 키웠다. 서울의 겨울은 여전히 차갑다. 하지만 이제 나는 강해졌다. 배신의 상처는 아물지 않지만 그것이 나를 재탄생시켰다. 그리고 어느 날 칼을 들고 그의 목을 그은 그 순간. 감옥 밖에서 만난 민준. 출소한 그는 나를 찾아왔다. 아이를 봐야 해. 그의 눈은 공허했다. 나는 칼을 쥐었다. 증거를 가져와. 내가 변했다는 그는 웃었다. 이미 늦었어. 피가 흘렀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영원한 고리였다. 출소한 민준의 얼굴은 낯설었다. 감옥 생활이 그를 늙히고 눈빛을 흐리게 만들었다. 그는 내 집문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 종이는 그의 사과문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걸 읽지 않았다. 대신 부엌에서 칼을 쥐고 나왔다.
내가 먼저 날 빼었어? 이제 내 차례야. 그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하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래, 해, 그게 내 복수라면. 칼날이 그의 목덜미를 스쳤다. 얕은 상처. 피 한 방울이 흘렀다. 그 순간 모든 게 되살아났다. 3년 전 그 커피숍에서의 충격. 지은의 결혼증명서. DNA 검사, 횡령 스캔들. 출산의 고통. 아이의 울음소리. 모든 게 피로 물든 채로. 민주는 무릎 꿇었다. 아이를 봐줄래? 한 번만. 나는 칼을 내려놓았다. 아니, 떨어뜨렸다. 들어와. 아이, 하준이는 2살이 됐다. 검은 눈망울에 민준의 그림자가 서렸다. 민준은 아이를 안고 울었다. 미안해, 아빠가 나빴어. 하준이는 낯선 남자를 보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이 내 가슴을 찔렀다. 왜 이제 와서? 나는 민준을 쫓아냈다. 다시 오지 마. 하지만 그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며 내 마음에 빈자리가 생겼다. 복수 후의 공허. 그것이 가장 무서운 적이었다. 며칠 후 지은에게서 연락이 왔다. 민준이 출소했대. 조심해.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우리는 오랜만에 만났다. 홍대 근처의 작은 바. 지은은 여전히 세련됐다. 새 남자가 생겼다고 했다. 그는 깨끗해. 바람 안 피워. 그녀의 미소는 비아냥거림 같았다. 너는? 아이는? 나는 하준이 사진을 보여줬다. 잘 크고 있어? 너처럼 강하게. 우리는 술을 마시며 과거를 털어놨다. 지은의 유산 이야기. 그녀가 민준을 미워한 이유. 나도 복수했어. 재산 다 뺏었으니까.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남아있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텅 빈 기분이 들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칼로 베었는데 상처가 내 쪽에 더 깊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나는 결심했다. 복수를 끝내야 해. 하지만 어떻게? 민준을 용서? 불가능했다. 대신 나는 그의 삶을 파헤치기로 했다. 출소 후 그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직업은 없었다. 나는 그의 이웃에게 물었다. 박민준 씨. 그 사람 밤마다 소리 내 울어요. 이웃 아줌마의 말에 가슴이 아렸다. 그는 무너진 인간이었다. 나는 민준을 찾아갔다. 그의 아파트는 지저분했다. 빈병들이 굴러다녔다. 왜 왔어? 그는 나를 보며 물었다. 내 인생을 보려고. 나는 솔직히 말했다. 우리는 앉아서 이야기했다. 그의 감옥 생활. 고문 같은 고독. 너 때문에. 아니, 내 잘못이야. 그는 고백했다. 지은이랑 결혼한 건 실수였어.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하지만 너 만난 건 진짜였어. 그 말에 분노가 치밀었다. 진짜. 그럼 왜 숨겼어? 두려웠어. 잃을 게 많아서. 그의 눈물이 흘렀다. 나는 일어났다. 내 두려움이 내 인생을 망쳤어. 문을 나서며 나는 그의 컴퓨터를 봤다. 열린 파일, 그의 회고록 같은 글. 이 배신의 대가라는 제목. 나는 USB에 복사했다. 이건 무기였다. 아니, 증거였다. 그의 진심을. 집에 돌아와 그 파일을 읽었다. 민준의 고백. 나에 대한 사랑, 지은에 대한 후회, 아이에 대한 그리움. 하지만 그 끝에 충격적인 부분이 있었다. 나는 지은의 아이를 유산시켰어. 스트레스를 주려고. 그 문장이 나를 얼어붙게 했다. 지은의 유산은 사고가 아니었다. 민준의 복수였다. 왜? 지은이 바람을 의심해서? 나는 지은에게 달려갔다. 이거 봐. USB를 건넸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거짓말, 하지만 파일은 진짜였다. 지은은 무너졌다. 그 새끼. 나한테 그랬어. 그녀의 울음이 터졌다. 우리는 다시 연합했다. 이번엔 민준을 끝장내기 위해. 하지만 내 마음은 갈등했다. 하준이의 아버지. 그를 죽일 수 있을까? 민준은 다시 찾아왔다. 파일 봤어? 그건 내 분노야. 지은이 나를 배신했으니까 그의 변명은 더 역겹게 들렸다. 배신의 사슬이야. 너도 날 배신했어. 나는 소리쳤다. 아니, 너부터 시작됐어. 그는 웃었다. 그럼 끝내자. 같이 죽자. 그의 손에 칼이 쥐어져 있었다. 나는 도망쳤다. 경찰에 신고했다. 민주는 다시 잡혔다. 이번엔 살인 미수. 재판날, 나는 증언대에 섰다. 그는 위험해요. 가족을 파괴했어요. 내 목소리는 떨렸다. 지은도 증언했다. 그는 괴물이에요. 민주는 나를 보며 속삭였다. 사랑해, 그 말은 저주였다. 판결은 유죄. 종신형. 그는 끌려갔다. 나는 법정을 나서며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하준이의 눈빛이 떠올랐다. 아빠 어디? 아이의 질문에 나는 멀리 갔어 라고 거짓말했다. 시간이 흘렀다. 하준이는 5살이 됐다. 나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 그래픽 디자인 회사, 안정적이지 않았지만 충분했다. 지은은 결혼했다. 새 남자와 행복해. 너도 그러길.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였다. 나는 홀로 서 있었다. 복수의 끝에서 나는 무엇을 얻었나? 상처, 그리고 강함. 어느 가을날 민준의 어머니가 왔다. 손자를 봐줄래? 그녀는 늙고 외로웠다. 나는 허락했다. 하준이는 할머니를 좋아했다. 그 만남은 나를 흔들었다. 용서. 불가능. 하지만 잊기. 가능할까? 밤에 칼을 쥐고 나는 중얼거렸다. 이게 끝이야. 하지만 끝은 아니었다. 민준의 편지가 다시 왔다. 감옥에서. 아이를 키워줘. 내 대신 그 편지는 불태웠다. 하지만 쟤는 바람에 흩어졌다. 서울의 바람은 차가웠다. 내 마음처럼. 하준이의 5번째 생일 파티는 작은 케이크와 풍선으로 치러졌다. 내 아파트 거실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이웃 누나와 그녀의 아이, 회사 동료 1명 그게 전부였다. 하준이는 촛불을 불며 소원했다. 아빠가 오게 해줘. 그 말에 방 안이 조용해졌다. 나는 미소 지었다. 아빠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어. 거짓말. 하지만 아이의 눈빛은 순수했다. 파티 후 청소하며 나는 생각에 잠겼다. 민준의 종신형. 그는 제 40대 초반. 감옥에서 늙어갈 테다. 지은의 결혼 소식은 소셜미디어에서 봤다. 그녀의 웨딩 사진. 행복해 보였다. 새 남자는 의사였다. 안정적. 나처럼. 하지만 나는 홀어머니로서의 삶, 피로와 고독. 그래픽 디자인 일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클라이언트의 무리한 요구, 데드라인의 압박. 하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데리러 가는 루틴. 그것이 내 전부였다. 어느 날 회사에서 이상한 일이 생겼다. 새로운 클라이언트가 나를 지목했다. 김서연 디자이너. 당신 작업 좋아요. 그는 40대 중반, 중소 IT 회사 사장. 이름은 이태호. 미팅 중 그의 눈빛이 부드러웠다. 혼자 키우시나 봐요. 힘드시겠어요. 어떻게 알았지? 나는 경계했다. 네, 그런데요. 그는 웃었다. 도와드릴게요. 제 프로젝트에 참여하세요. 이태호와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다. 그는
나를 식사에 초대했다. 단순히 비즈니스예요. 하지만 그의 시선은 따뜻했다. 민준 이후 처음 느껴보는 감정. 신뢰. 아니, 끌림. 우리는 강남의 레스토랑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의 이혼 경험. 아내가 바람 피웠어요. 그래서 끝났죠. 공통점. 배신의 상처. 복수했어요. 내가 물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포기했어요. 그게 제일 큰 복수죠. 그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포기. 민준에게 그랬다면? 하지만 너무 늦었다. 이태호는 하준이를 만났다. 공원에서. 아저씨 재미있어. 하준이의 웃음이 내 마음을 녹였다. 이태호는 장난감을 사줬다. 아빠처럼 그는 속삭였다. 나는 피했다. 아직 준비 안 됐어요. 하지만 삶은 변했다. 이태호의 도움으로 내 디자인 포트폴리오가 업그레이드 됐다. 클라이언트가 늘었다. 돈이 생겼다. 우리는 데이트를 시작했다. 영화, 산책, 커피. 민준의 그림자가 희미해졌다. 사랑의 비태호의 고백에 나는 대답했다. 나도 키스. 따뜻한 입술. 배신의 차가움이 녹는 순간. 그러나 행복은 깨지기 쉽다. 어느 날 익명의 편지가 왔다. 민준의 비밀을 알아? 그는 아직 살아있어? 그리고 너를 노려 왜 손글씨? 불길했다. 나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단서 없음. 이태호에게 말하지 않았다. 혼자 해결하려 했다. 밤에 칼을 쥐고 창밖을 봤다. 누군가 지켜보는 기분. 지은에게 연락했다. 민준 관련 소식 있어. 그녀는 놀랐다. 왜? 출소 안 됐어. 종신이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 새 남자랑 잘 지내. 건드리지 마. 끊었다. 불안이 커졌다. 하준이 유치원에서 이상한 그림을 그려왔다. 아빠가 칼 들었어. 아이의 상상? 아니면 이태호와의 관계는 깊어졌다. 그는 청혼했다. 반지. 다이아몬드. 함께 가자. 나는 울었다. 좋아. 하지만 그날 밤 꿈을 꿨다. 민준의 피 흘리는 목, 지은의 웃음. 칼날. 깨어나 땀에 흠뻑. 결혼 준비 중 충격적인 뉴스가 왔다. 민준의 어머니 사망. 자살. 편지에 서연아, 내가 죽였어. 나는 무너졌다. 장례식에 갔다. 민준의 가족들. 그들은 나를 저주했다. 내 복수 때문에 나는 도망쳤다. 이태호가 안아줬다. 괜찮아. 다 잊어. 하지만 잊을 수 없었다. 감옥에 면회 갔다. 민준. 그는 여위였다. 왔어. 축하해. 결혼 들었어. 어떻게? 뉴스 봤어. 여기서도 그의 미소는 비틀렸다. 행복하길. 하지만 조심해. 지은이 그 말에 소름이 돋았다. 지은. 왜? 집으로 돌아와 지은의 소셜을 봤다. 그녀의 사진. 새 남자와. 하지만 배경에 민준의 옛 아파트. 불가능. 조사했다. 지은의 새 남자. 그의 이름. 박민준의 동생. 아니, 우연. 아니었다. 지은은 민준의 여동생과 결혼. 아니, 더 끔찍했다. 새 남자는 민준의 옛 파트너. 복수의 연장선. 나는 이태호에게 털어놨다. 민준의 그림자가 아직 있어. 그는 안아줬다. 내가 지켜줄게. 하지만 그날 집에 침이 푼 적이 있었다. 칼이 사라졌다. 공포가 나를 삼켰다. 침입의 흔적은 문 잠금 장치에 긁힌 자국이었다. 경찰이 왔지만
강도직 같아요 라고만 했다. 지문 없음, CCTV 없음. 나는 하준이를 데리고 이태호의 집으로 피신했다. 그의 아파트는 송파구, 넓고 안전했다. 여기 있어? 내가 문 열어줄 때까지 그의 말에 안도했다. 하지만 밤에 잠 못 이루며 민준의 말을 떠올렸다. 지은이 조심해. 다음 날 지은에게 전화했다. 너 민준과 아직 연락해? 그녀의 침묵이 길었다. 무슨 소리야? 끊어. 하지만 끊기 전 그녀의 숨소리가 거칠었다. 나는 조사했다. 프라이빗 디텍티브를 고용. 돈이 들었지만 해야 했다. 디텍티브의 보고서가 도착했다. 지은의 새 남자, 그의 과거. 민준의 회사 옛 직원. 해고된 이유. 민준의 횡령 은폐. 그리고 지은과의 관계. 연인, 충격. 지은은 민준의 아내가 아니었다. 아니, 결혼은 진짜였다. 하지만 그녀의 복수는 가짜. 보고서의 사진. 지은과 민준, 감옥 면회실에서. 지은은 민준을 도왔다. 출소 후, 복수를 계획. 나를. 왜? 디텍티브의 말, 박지은 씨, 당신 남편의 재산을 독차지했어요. 하지만 민준 씨가 복구하려 해요. 당신을 무너뜨리려고 이 사슬. 배신의 사슬이 다시 엉켰다. 나는 이태호에게 말했다. 결혼. 미뤄야 할 것 같아. 그의 눈에 상처가 스쳤다. 왜? 무슨 일? 나는 모든 걸 털어놨다. 민준, 지은, 칼, 편지. 그는 듣고 안아줬다. 함께 싸우자. 내가 변호사 불러줄게. 그의 지지가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지은을 만났다. 카페. 그녀의 얼굴은 피곤했다. 뭐? 나한테 복수. 웃기지 마. 나는 보고서를 보여줬다.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건 민준이가 강요한 거야? 출소 후 나한테 돈 요구했어. 거부하니까 위협, 눈물. 진짜. 나도 피해자야. 너처럼 그녀의 고백. 민준은 출소 후 가족을 이용했다. 어머니 자살도 그의 압박 탓. 미안해. 도와줄게. 지은의 손이 떨렸다. 우리는 3명이 모였다. 지은, 나, 이태호. 계획. 민준을 다시 잡기. 그의 은신처. 디텍티브가 찾았다. 인천의 싸구려 모텔. 밤의 습격. 경찰과 함께. 문을 부수자 민준이 있었다. 총을 쥔 채 너희. 다 죽여. 그의 눈은 미쳤다. 총성이 울렸다. 이태호가 나를 밀쳤다. 총알이 그의 어깨를 스쳤다. 민준은 제압됐다. 다시 구속. 병원에서 이태호를 간호했다. 바보. 왜 밀었어? 그는 웃었다. 사랑하니까. 그 말에 눈물이 흘렀다. 지은은 경찰 조사 받았다. 그녀는 증언했다. 민준은 괴물. 나도 배신당했어. 재판. 이번엔 지은의 증언으로 민준의 추가 혐의. 살인교사, 협박. 종신이 더 굳건해졌다. 결혼식은 조용히 치렀다. 하준이 반지 손님. 엄마, 아빠, 하준이 물었다. 이태호가 안았다. 내가 아빠야의 행복. 하지만 그림자는 남았다. 민준의 마지막 편지. 이게 끝이 아니야. 내 피가 흐르는 한 하준이의 혈액. DNA. 영원한 연결. 시간이 흘러 하준이는 학교 갔다. 나는 성공한 디자이너가 됐다. 이태호와의 삶은 안정적. 지은은 멀리서 지켜봤다. 가끔 메시지. 잘 지내, 우정. 복수의 잔재. 하지만 어느 날 하준이가 이상한 꿈을 꿨다. 아빠가 칼 들고 와에 나는 안심시켰다.
하지만 내 꿈에도 칼이 나왔다. 민준의 피 끝나지 않은 복수. 하준이의 학교 생활은 순조로웠다.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만점. 엄마, 오늘 그림 그렸어. 가족 그림, 집에 가져온 그림. 나, 이태호, 하준이, 그리고 그림자 속 남자. 칼 쥔, 나는 떨었다. 이건 누구야? 모르겠어. 꿈에서 본 거, 아이의 무의식. 민준의 유령. 이태호는 걱정했다. 상담사 데려가자. 우리는 학교 상담을 받았다. 트라우마일 수 있어요. 아버지 부재 아버지. 민준. DNA가 모든 걸 묶었다. 나는 하준이에게 진실을 말할까 고민했다. 아빠는 멀리 가셨어. 나쁜 일 해서, 하지만 아이는 이해 못했다. 나쁜 아빠도 아빠지. 지은이 찾아왔다. 오랜만. 그녀는 임신했다. 이번엔 지킬 거야. 새 남자와의 아이. 행복해 보였다. 민준 소식 들었어. 항소했대. 충격. 종신인데? 변호사가 잘 나서. 재심 청구와 공포가 되살아났다. 나는 이태호와 변호사를 만났다. 막아야 해. 하지만 법은 느렸다. 민준의 재심은 뉴스됐다. 횡령범, 무죄 주장 인터뷰에서 그의 얼굴. 가족을 잃었어요. 복수당한 피해자의 거짓. 하지만 여론은 동요했다. 소셜 미디어. 그 여자들이 과했어. 나에 대한 공격. 익명 댓글. 임신한 첩이 남편 망쳤어. 스트레스. 내 디자인 작업이 엉망이 됐다. 클라이언트 이탈. 이태호가 나를 지켰다. 무시해. 우리는 강해. 하지만 밤에 그는 악몽을 꿨다. 총상 흉터가 아팠다. 민준이 다시 올까봐. 우리의 사랑은 시험대에 올랐다. 섹스조차 두려움 속에서. 사랑의 속삭임이 위안이었다. 재심날, 나는 법정에 섰다. 다시 증언. 그는 살인자예요. 우리 삶을 파괴했어요. 내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은도 왔다. 민준은 거짓말쟁이. 하지만 그의 변호사는 날카로웠다. 피해자 코스프레. 당신들 복수 동기 있어요. 증거 제시. 내 칼 상처 사진. 민준의 목 위계 증거예요. 그녀가 먼저 폭력. 법정이 소란스러웠다. 나는 무너질 뻔했다. 그건 자위였어요. 그가 먼저. 하지만 판사는 중단. 재심은 연기됐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울었다. 이태호가 안았다. 포기하지 마. 하지만 포기. 그게 복수의 끝인가? 그날 밤 집에 불이 났다. 작은 화재. 부엌. 가스 누출. 아니, 방화. 경찰 조사. 고의예요. 용의자. 민준의 옛 동지. 그는 잡혔다. 민준 형님이 시켰어. 증거. 녹음. 재심 취소. 민준의 최종 패배. 하지만 승리감은 없었다. 하준이가 화재로 놀랐다. 엄마, 무서워. 아이를 안고 나는 결심했다. 떠나자. 서울을. 부산으로. 바다 곁에. 새 시작. 이태호 동의했다. 함께 가자. 부산 생활. 바다 바람. 하준이의 웃음. 디자인 스튜디오 열었다. 이태호는 원격 근무. 지은은 축하 메시지. 잘 살아. 민준의 소식 끊겼다. 감옥에서 병들었다. 암, 치료 중. 1년 후, 그의 사망 소식. 박민준, 교도소 내 사망. 나는 TV를 껐다. 눈물. 없음. 안도. 복수의 끝. 칼은 영원히 내려놓았다. 부산의 바다는 항상 파랗고 파도 소리가 마음을 씻어줬다. 새 집은 바다를 마주한 작은 콘도.
하준이는 해변에서 모래성을 쌓으며 웃었다. 엄마, 여기 영원히 살자.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영원히. 위태호는 매일 저녁 산책을 제안했다. 손잡고 걷는 그 시간, 민준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듯 했다. 스튜디오 사업은 번창했다. 지역 카페 로고 디자인, 관광 포스터. 클라이언트들이 당신 작품, 감정이 살아있어요 라고 했다. 그 감정. 배신의 아픔, 복수의 불꽃, 사랑의 따뜻함. 내 디자인에 스며든 삶의 층위. 이태호는 자랑스러워했다. 넌 천재야. 밤에 그는 내 등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우리 아이 낳을까? 나는 웃었다. 하준이 동생. 좋아. 임신 소식. 이번엔 기쁨이었다. 초음파에서 두 번째 심장 소리. 건강해요. 의사의 말에 눈물이 흘렀다. 과거의 DNA 검사 기억.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이태호의 아이, 깨끗한 시작. 지은이 방문했다. 배가 불룩한 그녀. 쌍둥이야. 우리는 해변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민준 죽음, 어땠어? 그녀가 물었다. 끝난 기분. 나는 솔직히 말했다. 너는? 안도. 하지만 미안함도. 그녀의 눈에 후회. 내 복수가 너무 컸어. 어머니 자살. 우리는 손잡았다. 이제 용서하자. 서로를. 하준이는 지은을 지모라 불렀다. 아이들의 놀이, 미래. 서울의 추억은 멀어졌다. 하지만 가끔 꿈에 칼이 나왔다. 피 흘리는 민준. 증거를. 그의 마지막 말. 깨어나 이태호를 안았다. 사랑의 현실이 꿈을 이겼다. 둘째 아이 태어났다. 여아. 이름 서아. 바다처럼 자유롭게. 가족 4명 완벽. 스튜디오는 확장됐다. 직원 고용. 삶의 균형. 하준이는 학교에서 상 받았다. 엄마 그림 따라 그렸어. 그의 작품. 가족 초상. 칼 없음. 웃음만. 10년 후 부산은 우리 집에서 하는 10살, 하준이 12살. 이태호와 나는 은퇴 준비. 여행. 제주도. 아이러니. 민준과 지은의 결혼지. 하지만 이제는 치유의 장소. 바다 보며 나는 생각했다. 복수란 무엇인가? 파괴. 아니, 재생. 상처가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지은의 소식. 그녀의 아이들. 성공한 사업가. 우리처럼. 연락 잦아졌다. 모임. 과거를 웃으며 이야기하자. 민준의 이름은 안 나왔다. 무덤 속. 어느 날 하준이가 물었다. 엄마, 진짜 아빠 누구야? 나는 숨을 골랐다. 민준 아저씨. 하지만 이태호 아빠가 진짜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사랑 느껴지니까. 그날 밤 나는 바다를 봤다. 파도 소리. 복수의 끝, 사랑의 시작. 칼은 바다에 버렸다. 영원히. 서울의 겨울은 멀었고 부산의 여름은 따뜻했다. 내 인생, 이제 내 거.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생각. 만약 그 커피숍에서 지은을 안 만났다면? 복수는 없었을까? 어쩌면. 하지만 그 만남이 나를 여기로 이끌었다. 증거 요구의 그날. 배신의 시작이자 자유의 문.